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장외에서 한 7% 가까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랑 스트리밍 업체에 대해서 이번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빠르게 좀 짚어보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먼저 실적 나온 것부터 좀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뭐 반기 기준으로 아니 뭐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매출 같은 경우는 9% 정도 올랐고 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 정도 올랐거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3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100% 이상 증가를 했다. 요거 자체로만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풀리면서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요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겠죠.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47%.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비용 지출이 좀 있었는데 거기 대비 수익이 좀 안 났다라는 걸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요거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R&D라든지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좀 고무적이긴 하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매출부터 좀 보시면 디즈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매출 비중이 한 65%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35%는 디즈니랜드다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스트리밍 이 포함되어 있는 디즈니 미디어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걱정거리가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에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극장 부분의 사업이에요. 그 블록버스터. 근데 요 산업이 조금 부진해지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스트리밍의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요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 스트리밍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것은 마블의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우려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산업을 보시면 디즈니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3% 매출이 하락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영업이익으로 내려가 보면 사실 그 얘기가 달라져요.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91%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렇게 많이 이제 감소를 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디어 부분에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극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제 많은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지만 들어간 돈 대비에 이제 매출이 좀 안 나온다. 극장에 사람들이 보는 숫자가 좀 줄어든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서 요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우려 사항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스트리밍 부분,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죠. 요 스트리밍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자세히 요 표를 보시면은 뭐 라이너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다이렉트 투 컨슈머에서 DTC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 DTC 부분이 스트리밍 부분이고요.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채널이다. 이게 디즈니가 과거에 케이블 채널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이슈가 됐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 좀 안정화돼서 요 케이블 채널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고요. 요 DTC 부분, 스트리밍 부분이 요쪽이 문제인데,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8% 증가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20% 증가했으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좀 얘기가 사실 적자 상황이 굉장히 커요. 분기 기준으로도 연간 기준으로도 100% 이상씩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좀 악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은 이 스트리밍 지금 뭐 증가세부터 좀 살펴보시죠.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다들 거기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 분기에 이제 가입자, 구독자 수가 1억 6,420만 명. 이제 전년 동기로 보면은 1억 1,800만 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한 39% 정도 증가한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ESPN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ESPN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경기들이 많이 재개되고 있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재개되면은 ESPN은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디즈니 플러스랑 훌루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훌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20만 명으로 8%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제 구독자별 월간 매출 현황을 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지금 표에서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이 변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지금 감소를 좀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전반적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성숙한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경쟁이 굉장히 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떠오르는 시장은 사실은 인도 시장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도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이 이런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게 미국하고 캐나다, 즉 북미 지역이거든요. 지금 경쟁이 포화되어 있는 곳. 이쪽은 그 월간 평균 구독자 수 매출을 보시면 10%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북미 지역을 빼고 인도를 뺀 지역인데, 요거는 오히려 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하고 인도를 뺀 나머지 지역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는 스트리밍 업계에 있어서 지금 북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 거기서 경쟁이 좀 빡세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감소세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그 매출,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경쟁이 세지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전가율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산업 전반으로 보면은 경쟁이 이제 굉장히 심화된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그 월간 인당 평균 매출인데요. 구독자 수, 인당 평균 매출인데 보시면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없고 거의 독점하고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가격을 몇 번이나 끌어올릴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이제 끝났다. 결국에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쏟아붓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돈이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업계 전반적으로 넷플릭스를 빼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좀 세서 걱정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걱정거리, 극장 산업 그리고 마블 프랜차이즈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이 브랜드별로 이제 박스 오피스 모조라는 곳에서 제가 따온 표인데, 브랜드별로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마블, 루카스필름, 픽사,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해가지고 많은 스튜디오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총 벌어들인 돈이 원화로 무려 4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지금 그 올타임,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작품들을 봐도 뭐 토이스토리 4, 라이온킹, 아바타 뭐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IP를 보유하고는 있지만요, 그게 또 지금은 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냐면 2019년도에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면요, 탑 10에 8개가 마블, 8개가 디즈니의 작품이에요. 그 중에 뭐 어벤져스, 라이온킹, 프로즌, 픽사고 뭐 라이온킹, 그 마블 스튜디오고 이런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들이 탑 10에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16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요즘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제 메인인데, 2020년대로 넘어가 보면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탑 10에 전무해요. 극장에 뭐 수익이 없었죠, 당연히. 그리고 2021년도가 들어서서 작년에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탑 10에 2개의 작품, 스파이더맨이랑 샹치, 이 2개의 작품이 마블 영화였거든요. 근데 탑 10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보장이 아니죠. 그 2019년하고 2020년도의 탑 10 매출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개가 들어가서 코로나 대비 막 20% 정도 수준? 약 3.3조 원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올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올해에도 역시 탑 10에 2개의 작품밖에 없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랑 토르. 지금 마블 작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블 작품에 의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개봉했나요? 다음 주인가? 와칸다 포에버가 이제 개봉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요게 사실 글로벌리하게
뭐 완전히 호응을 받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지에 대해서는 재미를 떠나서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극장 산업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스트리밍보다. 근데 이쪽에 들어가는 돈 대비 박스 오피스 수익이 좀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극장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게 뭐 그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집에서 영화를 보고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즐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극장에 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변화가 앞으로 디즈니의 매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블의 기존 프랜차이즈 뭐 사람들을 그 영웅들을 한번 보시면 이 히어로들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차세대 히어로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뭐 다 많이들 아시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마블의 프랜차이즈가 뭐 그냥 마블을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즈니에 찍어주는 돈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랜차이즈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만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극장의 수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나오고 극장의 수요가 회복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있죠. 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계속 뭐 락다운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안정화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이렇게 디즈니의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디즈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 외에서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낮 시간이고 오늘 장 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중간 선거를 했죠. 지금 결과가 지금 시간쯤이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화당이 우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당과 이제 그 상원하고 하원 당이 달랐을 때에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선거 이후에 그 다음 해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증시가 랠리할 수 있는 역사적인 통계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연말에 꼭 오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 다행히 그 주가가 7% 하락보다는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장의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디즈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